우선 여러분들이 온라인 상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질문은 좀 중복되는 질문은 좀 삭제를 시켰고요. 또 제가 설명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질문하신 내용이 좀 일부 해소된 걸로 된 것도 있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 거는 제가 변경 설명을 좀 해드리고 또 좀 중복돼서 설명이 된 거는 간단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는 시기는 언제쯤인지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를 좀 반복을 하면은 일단 글로벌 거래소, 이제 해외 거래소는 4월 말일 기준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빅 거래소는 5월에서 6월 정도. 그건 이제 저희가 정하는 날짜가 아니라 심사를 받고 거래소에서 이제 정하는 날짜이기 때문에 대략 제가 5, 6월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코인 상장을 진행하는 거래소가 업비트인지 코엔코 거래소인지 어느 거래소인지 명확하게 발표를 좀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거래소에 언제 상장을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여러 가지 많은 논란도 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제가 온라인 설명에서 말씀드린 걸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거래소들은 좋은 프로젝트를 항상 찾습니다. 또 프로젝트들은 좋은 거래소를 찾고 있고요. 그런 개념에서 놓고 봤을 때 ISMS를 통과한 거래소 중에 저희 같은 프로젝트를 찾는 거래소도 있고요. 또 우리 프로젝트를 잘 이 거래소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또 그게 상장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하기 위한 노력이나 평가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그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과거에 발표할 때 이 데이터 블록체인으로 발행되는 이 코인은 미래의 좀 글로벌 탑10 진입을 목표로 합니다라고 제가 늘 그렇게 목표를 탑10, 탑10을 노력을 부르듯이 이제 부르짖었습니다. 물론 이게 희망의 어떤 목표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도전의 목표일 수도 있고 실현 가능한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10대 10위 안에 또 20위 안에 코인마켓캡에 들어가 있는 거래소에 1위부터 20위를 보면은 한 절반 정도는 메인넷 기반이고 절반 정도는 아마 디앱 기반, 사이드 체인이나 디앱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저 또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거래소에 우리가 정말 글로벌 순위에 진입을 하려면은 전 세계의 모든 거래소들이 데이터를 자기들이 찾아서 상장으로 올릴 수 있는 이런 시장이 돼야 돼요. 특정한 거래소에 특정한 코인이 한 개, 두 개 상장이 된다 해가지고 정말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빨리 가는 길을 찾고 또 전 세계의 코인 유저들이 뭔가 열광하고 비전을 가질 수 있는 뭔가 호재, 아무것도 모르는 기업이었는데 이런 글로벌 기업이 이 기술에 참여를 해서 또 같이 컨소시엄에 참여해서 또 함께 가는 그런 수익을 나누기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형식적인 호재가 아니라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정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이 프로젝트들이 공로가 되면서 그런 인지도 있는 기업들, 인지도 있는 프로젝트들하고 서로 융합이 될 때 그때 우리의 좀 진정한 가치 또 전 세계의 모든 거래소들이 데이터 코인을 알트코인 중에 어떤 비전 있는 코인으로 이제 상장으로 땡겨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저희들은 좀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상장되자마자 코인을 매각을 해서 청산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시겠지만은 회사가 그 한 번의 첫날을 목표로 하기에는 너무 위험성이 있고 시장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본질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장 가격은 얼마로 시작하는가?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모든 거래소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거래가 시작된다 하면은 팔고자 하는 사람,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그 가격에 걸어놓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거래가 시작되는 누군가가 사서 거래가 시작되는 시점이 이제 상장 가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객관적인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회사에서 희망하는 목표 가격은 기존에 우리가 그 과거에 이제 상장을 했던 뭐 최초 상장은 저희들이 하나 기준으로 뭐 330원, 중간에 한 770원, 일불 기준으로 이렇게 상장을 좀 첫 거래 가격이 형성이 됐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우리가 좀 더 뭔가 좀 더 과거보다 더 좋은 호재로 또 과거에는 사업 계획서와 또 그 사업 계획서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ERCC 이더 기반의 어떤 토큰으로 지금까지는 생태계를 유지했다라고 한다면은 이후 상장되는 생태계는 실질적인 탄소 데이터들이 들어와서 블록체인상에서 토큰으로 보상되는 구조가 돌아가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는 좀 목표 가치가 기존에 우리가 상장했던 가치보다 좀 높기를 원하고 또 가치 거래소의 첫 거래에 참여하는 분들이 좀 그런 마음으로 그레이드를 가지고 좀 매도 매수에 좀 서로 기대 가치를 지금 현재 프로비티에 돼 있는 그런 가치는 좀 무시를 하고 좀 좋은 가격에 좀 시작이 되기를 저희들도 희망을 하고 또 그러게 좀 또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넷이 완료를 했나 못했다면 언제쯤 완료가 되는지 시기상 언제쯤인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이 메인넷에 대한 개념도 그 이해도가 개인마다 다 다르고 또 오늘 이 PCR 블록체인에 대한 메인넷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는 저도 마음이 되게 무겁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백서의 비전을 보고 또 그 기술을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파트너도 있었고요. 또 작년 5월, 6월부터 이제 PCR 블록체인이 실질적으로 연동되는 것을 준비를 하면서 오늘 있는 그대로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데이터는 블록체인에 옷을 입히기 전에 태어나는 그 데이터가 빅데이터 그 숫자가 전부 컴퓨터 CPU 마이닝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숫자가 태어나는데 우리는 이 응애하고 태어나는 숫자가 탄소를 줄여야지만이 줄인 만큼의 어떤 그 가치를 안에다가 가지고 태어난다. 그 이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 코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블록체인으로 쌓여져서 보상이 되는 뭔가 기존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 이 다른 개념은 나쁘게 보면은 위험하고 또 좋게 보면은 대박을 터뜨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호불호가 갈릴 수 있고 우리가 또 아니면 뭐가 될 수 있지만은 저희들은 이게 뭐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계속 개발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제 이 하드웨어적인 단말기에서 나온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입히는 데는 상당히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도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냥 뚝딱 이렇게 전기 코드 꽂듯이 꽂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탄소가 들어오는 어떤 그 인풋에 들어오는 그 다양한 어떤 데이터들을 중간에서 어떤 그 노드들을 합의 알고리즘에 의해 가서 증빙을 하는 이 부분이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이게 바로 서야 전 세계 모든 유저들이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은 뭔가 하면은 지갑이나 속도를 다루는 이런 그 메인넷이 아니라 앞에 그 메인넷 기반의 지갑에다 넣는 이 충화를 정말 세계에서 가장 의미 있는 그 이력을 가진 숫자상을 안고 있는 전 세계에서 인정을 해주는 탄소 데이터를 안에 씨앗으로 품고 태어나는 이 부분만 우리가 잘 만들어 놓으면은 지금 전 세계에 유수히 개발되고 있는 메인넷에다가 가장 안정적이고 수수료 싸고 또 제일 호환이 되는 쪽에다가 탁 끼우기만 해서 총을 쏘면은 이게 완벽하지 않겠느냐 해서
거의 한 95%의 어떤 그 기회비용이나 또 우리가 열정이나 어떤 기술적인 지원들을 이 앞단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 앞단이 바로 서지 않으면은 뒷단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는 카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재까지도 이 관제센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유의미한 탄소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부단히 노력하고 검증하고 보완하는 쪽에 모든 역량을 좀 집중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이제 우리의 어떤 이런 그 백서상에 나와 있는 어떤 비전을 이제 블록체인 개발하는 회사에 이제 PT도 하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정도면은 이 메인넷을 개발을 해주겠다. 그리고 분명히 블록체인 시장에서 PCR 블록체인 메인넷이라고 정말 이렇게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꼭 좀 개발을 해달라고 2주일에 한 번씩 미팅을 하면서 계속 그 부분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강물하고 바다하고 만나는 저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데이터 처리하는 게 블록체인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고난이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희들도 개발을 하면서 알게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다양하게 나와 있는 이 메인넷 기반의 이제 그 알고리즘하고 이제 저희들이 계속 보완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이렇게 해서 실패도 하고 가능성도 보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기술을 인수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문제점을 극복하지 않고는 시장에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을 반복해서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뭔가 하면은 흔히 우리가 블록체인상에서 메인넷이라고 하면은 제가 고속도로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고속도로를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속도로에 많은 차들이 목적지를 향해서 올라가 가지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고 차가 다니는 이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는 이 운영 체계를 개발하는 것을 메인닛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이런 완벽한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위에다가 이 차를 얹어서 수수료를 받는 메인넷이 완벽하게 성공한 메인넷이 몇 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메인넷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이 탄소 데이터를 하드 단말기에서 뽑아가지고 다른 거하고 다른 이 빅데이터 이 숫자를 블록체인에다가 이렇게 코딩하는 거. 금으로 말하면은 프로 메인넷이 순금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14K나 18K를 금이라고 칭하고 경쟁을 하려고 했던 게 저희들의 메인넷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유권 해석을 하는 것들에 따라 가지고 이 하이브리드 개념이 어떻게 메인넷이냐, DL이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것을 이렇게 묶어서 1 플러스 1으로 해가지고 14K도 금이다. 금이다라고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의 메인넷의 정의는 뒷단에 붙는 이 부분은 사이드 체인 구조로 갑니다. 기존에 잘 돼 있는 우리한테 최적화된 어떤 그런 메인넷을 응용하고 발전시키고 보완을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탄소 데이터하고 완벽하게 딱 끼우는 것.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100% 메인넷의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을 목표로 해서 계속 개발을 해왔는데 중간에 이 접점에서의 이 부분이 어떤 시간적인 부분이 계속 필요하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4월 달에 서합을 해주는 기준은 어떤 기준인가 하면은 앞에 탄소 데이터는 들어옵니다. 탄소 데이터는 들어와서 중간에서 여기 합의하는 구조는 최대한 간단하게 하고 뒤에 코인 생태계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지금 ERC20으로는 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수수료가 워낙 비싸니까. 지금 현재 코인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수수료가 부담이 안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탄소 데이터가 돌아가는 타이밍에서 100원어치의 탄소 데이터가 들어올 수도 있고 500원어치가 들어올 수 있는데 수수료가 몇천 원을 한다, 몇만 원을 한다. 이거는 이 기반이 묶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호환이 빠르고 수수료가 제로 베이스에 가깝고 또 회사에서 직접 1차적으로 쌓아주는 데이터에서는 어떤
수수료 부담이 본사에서 없는 이런 구조의 이제 메인넷을 최종적으로 그러고 해가지고 현재 준비를 결정을 앞두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밖에 있는 이 데이터를 어떤 사이드 체인 구조에 어떤 메인넷 구조에 꽂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거래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구조로 가져가면서 이 PCR 블록체인이 돌아가느냐 이 부분이 이제 그 프로테이지로 말하면은 그 메인넷의 어떤 중간 과정, 이제 하이브리드 개념의 어떤 서비스가 이제 발표가 되는 거고요. 이 발표의 의미는 탄소 감축 전쟁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이 중간에 그 노드를 구성을 해서 합의 구조를 가져가지고 자동으로 블록체인 상에서 아프리카에서 오토바이를 탁 탄 사람이 시동을 끄고 탁 끄면은 블록체인 지갑에서 자동으로 코인이 딱 전송돼 갖고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를 이제 100% 메인넷 우리만의 고속도로를 놓고 봤을 때 그 부분은 계속 이제 보완이 돼 가지고 어느 날인가는 이제 100%의 어떤 PCR이 돌아가는 이런 구조로 좀 우선 좀 이해를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오늘 제가 이 질문이 거래소에 대한 질문에서 좀 메인넷에 대한 부분에서 좀 얘기가 좀 길어집니다만은 데이터는 이 블록체인 상에서 우리가 이제 채굴 마이닝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토큰이나 코인 생태계를 좋은 메인넷을 가져와 가지고 총량을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뭔가 하면은 자꾸 이 총량이 몇 개냐는 부분에 되게 민감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데이터미 발행하는 이 총량은 코인의 유통량이 절대 아닙니다. 예. 이것은 뭔가 하면은 앞으로 탄소를 몇 톤까지 줄이겠다라고 하는 목표량입니다. 그러면 이 목표량이 5년을 잡을 수도 있고 10년을 잡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 앞으로 탄소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양이 뭐 예를 들어서 1억 톤이 될 수도 있고 100억 톤이 될 수도 있고 1000억 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나중에 포크를 안 하려면은 이 목표량을 많이 만들어 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수량.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지금 우리 데이터 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기준 또 회사의 기준에서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거에서 뭐 1.5가 되든 2배가 되든 그 이상이 되든 뭔가 이제 새로운 것이 돌아갈 때 딱 보상되는 그 기준 또 우리가 좋은 혁신 기술을 가져오기 위해서 프로젝트 배분을 주고 앞으로의 어떤 미래의 상승 가치를 주고 나가 있는 토큰 이런 부분들이 스타트 단계에서 1차적으로 정리가 되는 게 이게 유통 코인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뒷단에 지금 발행해 놓은 게 100억 개가 되든 1000억 개가 되든 시스템상에서는 탄소를 줄이지 않으면은 이 코인은 발행이 안 되는 겁니다. 탄소를 줄여야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프로젝트를 우리가 가져오면서 배분된 물량 외에는 시스템상에서 회사가 건드릴 수도 없는 코인이라는 얘기죠. 맘대로 팔아먹고 맘대로 전송하고 가격을 오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프라이빗 단계에서 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거래소에서 매집한 물량 외에는 총량을 발행을 하더라도 이거는 전부 허수다. 탄소 감축 데이터가 들어와서 이 블록체인 데이터하고 1대1로 정자와 난자가 만나듯이 딱 만났을 때 코인이 생성돼서 들어가는 이 생태계가 굳건해야 여러분들이 앞단에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극대화돼서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기존에 이제 공지한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회사가 여러분들의 가치 또 현재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극대화시켜야지 돈을 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태계가 돌아가는 이 기술 본위의 이 생태계가 중요하다. 이 기술이 제대로 서야 전 세계 모든 유저들이 이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우리 기술을 써야 코인 생태계가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산이 됐을 때, 이 회사의 코인은 ESG 경영에 탄소 중립 경영에 아리백에 착대를 해가지고 탄소를 딱 1톤을 줄여야지 코인이 이렇게 탁 나오네. 이런 코인들은 우리 회사, 우리 가게에 와서 밥을 먹게 해줘야지. 우리 편의점에 와가지고 해줘야지. 비자 마스터에 연동해서 현금처럼 쓰게 해줘야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강제하지 않아도 돌아갈 수 있는 세계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그 기술이 폭발하는 거는 막 10년, 20년이 아니라 이 기술이 뭔가 공론화가 돼서 딱 터졌을 때 한 번에 오토바이가 10,000대가 나갈 수도 있고 10만 대가 나갈 수도 있고 100만 대가 공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뭘 준비를 하느냐. 대량 주문이 들어왔을 때 아까 보여드린 컨트롤러, 디젤, 모터 이런 것들이 이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어디로 정하고 우리는 제조 역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이제 부품 회사나 이런 데를 방문을 해서 정말 대량으로 나갔을 때 생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건 협의하고 이런 부분들의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PCR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그 가치 또 생태계가 돌아가는 이런 부분을 오늘 좀 참여하신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몇백 명의 인구 중에서 한 2, 30분이 이렇게 오셨거든요.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절박한 분들이 들어오셨고 또 뭔가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인 사업은 언제 진행이 될 것인가? 이거 이제 말씀드렸고요. 회사는 어떻게 수익 보조를 내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사 많이 어렵습니다. 네, 많이 어려운데, 회사 수익 보조는 현재는, 우리가 R&D를 통해서, 저희들이 뭐 개발하고 또, 컨테이너 팜이라든가 또 이제 그 샘플 로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데이텀 코리아 매출이 5억 조금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유통 매출이 아니고 R&D 매출이다 보니까 조금씩 뭐 1억에서 2억에서 이제 5억 단위 뭐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이제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는데 다만 이 융합 기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 무기들은 상당히 가공할 만하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이유는 이제 그 PCR이 돌아가고 탄소 데이터들이 들어오고 이제 글로벌 브랜드의 리젠 부품이 이제 수출도 되고 공급이 되고 이런 시점에서 매출이 서서히 성장하는 것보다 특별한 시점에서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좀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허리띠 졸라매고 일단 그렇게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부분들은 요즘은 이제 탄소 기술에 워낙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도 하고 공격적으로 좀 찾고 있고 M&A도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이 그 혁신 기술들, 에너지 혁신 기술들을 좀 글로벌 기업들한테 파트너로 들어가거나 일부 매각을 하거나 또 관련 그 상장사의 펄로 저희들이 적용을 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좋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지금 기술 기업이다 보니까 파트별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기술들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매출을 키워나가면서 이 기업들이 전부 IPO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과정에서 인수 합병 구도도 될 수가 있고 또 자체적인 상장 구도도 될 수 있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좀 확산되어 나가지 않겠느냐. 과거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코인 생태계가 정말 뭐 NFT 외에는 다 무너져야 된다. 뭐 이런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대세인 그 탄소 감축 증명을 하는 과정에서 NFT를 기술을 이제 도입을 해서 그런 부분도 어떤 탄소 감축 증명서로 발급을 해주는 이런 부분도 이제 R&D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시장 흐름에도 도태되지 않고 과거에 원천적으로 세웠던 어떤 그 기술이나 이 백서를 과감하게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수정을 해서 곧 발표가 될 겁니다만은 수정을 해서 현재 가고 있는 어떤 그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도 좀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탄소 감축 관련 회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들과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생겨나야 됩니다. 이 많이 생겨나서 이 산업이 커져야 거기에서 흑백도 갈라지고 우리 생태계를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좋은 거고요. 우리는 많은 탄소 감축 분야 중에서 지금 그 방법론이 발굴된 거 위주로 사업을 하되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로 가되 궁극적인 목적은 특허를 기반으로 한 개인들
내가 오늘 내 오토바이를 놓고 대중교통 전기차를 탔을 때 오토바이를 놓고 간 만큼 탄소가 줄어든 부분을 교통카드 결제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호환시켜가지고 한 100원이 되든 1000원이 되든 보상을 해주고 그 유의미한 데이터를 사가지고 들어오는 확장성은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BRT나 라오스의 택시 교체 사업이나 도재기나 그랩의 이 운송수단에 이 오토바이가 많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그게 움직일 때 거기에 타는 사람들은 전부 결제를 해야 됩니다. 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든 이 사람들이 전부 우리 코인의 고객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미 추구하는 진정한 확장성입니다. 코인 거래소에 사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탄소 감축 행동을 했을 때 내 지갑에 띵동하고 들어와서 뭔가 결제를 할 수 있는 이거를 그냥 생활에서 코인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데이터미 추구하는 궁극적인 확장성이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지금은 여러분들이 뭔가 비용을 주고 구매를 하셨지만은 오리지널 이 데이터미 돌아가는 거는 그게 본질이라는 그 본질을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가치도 같이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로드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부분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완료된 것은 무엇이고 진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도 제가 좀 사업 설명상에서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후에 여러분들이 회사 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궁금하신 것도 이것을 또 녹화해서 또 보여드리는 부분을 다시 한번 해서 좀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개인별로 전화를 드리든 메일로 답변을 드리든 또 상세하게 또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RT사, 풍력발전사, 오토바이 중류, 메인넷 관련 사업들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싶어 하셨는데 이 부분도 오늘 이제 이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다, 저 사업은 어떻게 되다 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융합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좀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의 자료 보면은 한 서너 개 프로젝트가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줄일 거는 더 줄일 겁니다. 그래서 당장 매출로 이어지고 또 공급이 되고 부품이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탄소 데이터가 이루어져서 이 생태계에 우선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부터 좀 집중과 선택을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추가 질문 들어오신 게 두 건이 있는데요. 현재 프로비트 글로벌도 해외 거래소에 해당이 되는데 왜 다른 해외 거래소의 상장을 추진하는 건가요? 프로비트는 유지하고 거래소가 추가 전략인가요? 예, 이 부분은 회사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해외 거래소라고 해서 이제 상장을 해도 뭔가 회사가 이슈가 없거나 또 매력이 없으면은 그 코인을 이제 매입하는 세력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해외 거래소는 뭔가 우리가 상장 초기나 어느 정도 호재가 발표되는 시점에서 그 거래소에 유지되는 가격에서 뭔가 그 매수 세력이 들어와서 우리가 홍보가 되고 뭔가 좀 갈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최적화된 거래소가 어딘가를 좀 판단을 하다가 한 두 군데 정도가 이제 좀 물망에 올라서 이제 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비트 글로벌은 이제 하시라도 저희들이 이제 전환 상장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결론이 나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이제 그 프로비트 글로벌을 연장해서 유지를 해서 가는 게 좋으면은 저희들이 프로비트 글로벌은 그대로 유지를 할 거고 프로비트 글로벌이 오히려 새로운 해외 거래소에 상장하는 거에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새로운 거래소에 새롭게 세수를 세부대에 담는 것처럼 그렇게 좀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타이밍에 가서 여러분들도 좋고 회사도 좀 그 가치가 좀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ERC20은 이더리움 기반으로 수수료가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미 상장을 한다면 ERC20 기반으로 연동이 되는 건지요. 이제 ERC20 기반이라 해가지고 수수료가 다 비싼 건 아닙니다. 이게 본 그 이더를 이제 오리지널을 쓰는 거는 지금
수수료가 상당히 이제 큽니다만은 여기에서 이제 사이드 체인으로 개발을 한 이제 기타 그 ERCC 기반의 이제 수수료가 뭐 좀 저렴한 또 여타 검증된 솔루션들도 있고요. 또 ERC20 기반이 아니지만은 이제 독립적인 메인넷으로 수수료를 싼 기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원칙적인 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수수료가 중요한 것, 여러분들 수수료도 중요하지만은 이후 실질적인 플랫폼이 돌아갈 때 탄소 감축은 뭐 한꺼번에 100만 원어치가 확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1,000원 미만에서도 탄소 감축 증명이 이루어지고 몇백 원대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태계가 돌아가려면은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전기차를 타고 또 전기 오토바이를 끌고 움직였는데 탄소 감축 줄인 게 100원밖에 안 돼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하루에 한 번씩 보상을 해준다 그러면 수수료가 100원 이상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그 최적화된 그거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 기준으로 탄소 감축 증명이 보상이 되면은 최소한 한 1, 200원대 수수료가 돼야 감축한 의미가 있는 거고 500원대 기준에서 최저 기준으로 탄소 감축 증명이 보상이 된다 그러면은 100원대 이하의 어떤 수수료로 뭔가 이 플랫폼이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원칙을 두고 저희들이 좀 마무리 지금 정지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부분에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채팅창에 김태균 님께서 질문해 주신 게 있습니다. 혹시 지금 시의원님 확인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현재 유통되고 있는 코인 총량, 회사 보유 중인 코인량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ERC20 기반의 이제 데이터 코인이 기존에 이제 저희들이 최초에 토큰 상태에서 최초 이제 지금 백서 이전에 10억 개였습니다. 10억 개를 프라이빗이나 ICO나 개발하는 단계에서 또 프로젝트 물량을 다 포함을 해서 10억 개를 토큰 베이스로 사업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탄소 감축증 및 실질적으로 탄소를 줄여야지 코인이 발행되는 이제 그 PCR 블록체인이 실증으로 돌아가는 단계에서 10억 개, 20억 개, 20억 개를 최초에 설계를 했다가 그대로 이제 같은 ERC20 기반에서 코딩을 해가지고 3억 6,900만 개, 3억 6,900만 개, 즉 토큰 베이스에서 3억 6,900만 개, PCR 구조에서 3억 6,900만 개를 구조 설계를 해서 현재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계획은 이 3억 6,900만 개에 대한 이 토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금 우리가 그 회사에 지금 론칭하고 있는 프로젝트, 혁신 기술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풍력에 대한 미래에 대한 REC에 대한 교환을 프로젝트 토큰으로 교환하는 것들, 그 다음에 리젠 기술들, 또 뭐 오늘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생 중류 기술들, 또 그 버스를 개발을 해주는 회사들 이런 쪽에 이제 여러분들 생태계, 우리 생태계에 도움을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론칭을 하는 부분에 프로젝트 물량들이 이제 계약이 이루어졌거나 계약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사의 계획은 가용한 3억 6,900만 개에 대한 기존의 백서상의 토큰 물량을 최대한 우리가 가치를 증대시키는 쪽, 대부분이 프로젝트 쪽이 되겠죠. 이런 쪽에 미래 가치에 대한 교환 부분이 되든 현재 가치에 대한 기술을 인수하는 부분이 되든 최대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는 그 거래소의 유통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한 토큰 베이스에서 한 50% 정도가 지금 이제 배분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이 이제 새로운 생태계로 전환될 때 프로젝트들이 다 이제 계약이 되고 전환이 되면은 3억 6,900만 개가 실질적으로 이제 유통이 되는 맥시멈 구조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똑같이 보상이 되는 거, 이제 새로운 플랫폼으로 바뀔 때
뭐 1대2 구조로 해서 그동안 어떤 기다리신 부분들 또 회사가 로드맵이 변환되는 과정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1대2의 개념이 된다 그러면은 그 3억 6,900만 개 곱하기 2가 실질적으로 이제 유통이 시작되는 맥시멈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우리가 접목하는 메인넷 기반의 어떤 생태계에서 여기가 뭐 총량이 100억 개가 되든 1000억 개가 되든 30억 개가 되든 뭐 20억 개가 되든 이 부분은 그 스타트하는 단계에 기배포된 것 외에는 탄소 감축이 이루어져야 증빙이 돼가지고 발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뒷단에 나오는 총량은 여러분들이 크게 개의치 말고요. 이거는 만나서 발행이 되면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앞단을 우리가 1대2로 할지 또 1대2 이상으로 할지 조금 줄여야 될지 그 부분을 너무 많이 배분이 돼도 또 수량이 이제 유통 수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또 너무 적게 하게 되면 좀 보상 구조가 좀 없고 다만 지금 우리가 NFT나 메타처럼 뭐 오늘 상장을 했을 때 막 폭발적으로 막 이렇게 뭔가 생태계가 확산되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우리 기술을 이해시키고 또 필요한 어떤 탄소 데이터들이 실질적으로 돌아가면서 구조적으로 뭔가 그 생태계가 이해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야 뭔가 정점에서 뭔가 타이밍이 왔을 때 어, 상승하는 속도가 좀 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채팅창을 통하여 지금 실시간으로 두 가지 질문 정도가 더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 미블리님께서 프로비트 글로벌의 금액이 너무 적은데 다른 데서 상장하면은 금액을 올려서 상장을 해 얼마 정도인지 요거는 좀 아까 좀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제 개념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지금 그 데이터 코인이 뭐 전셋집에 살았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아파트로 입주를 하는 겁니다. 이 탄소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집에 완전히 새로운 어떤 코인으로 완전히 포크가 돼서 상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그 프로비트 글로벌의 어떤 상장가는 좀 아마 무시될 확률이 좀 많고요. 새로 상장될 때 아까 말씀드린 첫 거래가 새로운 거래소에 상장되는 D-Day, D 시간에 사고자 팔고자 하는 어떤 그 거래 대상자들이 이제 코인을 걸어놓게 될 거고요. 첫 거래가 띵동하고 이루어지는 게 상장가이기 때문에 목표 상장가는 그냥 제가 이제 좀 기대하고 있는 가격은 과거에 우리가 상장했던 뭐 0.3불에서 1불 그 사이에서 뭔가 이루어지면은 우리의 가치가 좀 그나마 그래도 좀 보상받는 가치가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이 가격이 좌지우지 될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예. 우리가 해외에다가 홍보를 하거나 앞으로 데이터 메인넷이 나와서 해외에 IR을 하거나 홍보를 할 때는 우리 코인은 CO2 1톤을 향해 가지고 정말 3만 원, 10만 원대의 어떤 목표 가치를 가지고 이 비즈니스 구조가 생태계가 돌아갑니다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IR을 할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 코인이 해외에 나가서 상장을 하면서 그 탄소 1톤을 기준으로 해서 성장하는 게 최소한 1불 정도 상장을 해서 뭔가 성장할 수 있는 이 흐름이 돼야 되는데 현재 가치가 좀 무너진 상태에 뭐 50원대 미만 이런 구조들이 그대로 우리 심리가 그대로 수평 이동이 돼서 뭐 나는 20원에 샀으니까 그냥 40원에 털고 나올래 가격이 내려가든 말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매도 매수에 대한 부분의 퀄리티를 우리 스스로가 낮춰버리면 시장이 그 가격으로 당분간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뭔가 좋은 세력이 뭔가 우리의 가치를 미래 가치를 많이 본 세력이 자본을 투자해서 싸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 매수해야지라고 이런 세력이 관여를 하게 되면은 뭐 그것도 시장 생태계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블리님께서 추가로 질문해 주신 경우 있는데요. 스왑은 두 배로 해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한 질문하셨습니다. 스왑 두 배를 해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물론 조금은 민감할 수 있습니다만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로드맵이 좀 많이 늘어지다 보니까 제가 좀 정책을 좀 섣불리 발표하지 않았느냐 이런 좀 제 스스로 고민은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기준은 뭔가 기준은 분명히 날짜 기준이 되든 정책 기준이 되든 기준은 어느 날인가 이제 결심이 되면은 발표를 할 거고요. 두 배 개념으로 저희들이 발표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는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코인, 예를 들어 스테이킹이 되든 어떤 구조가 되든 그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개를 가지고 있으면 두 개 기준으로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미더블 시작한 지 약 2시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관계로 지금부터는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마이크의 음소거를 해제해 드릴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 음소거를 해제해 드릴 수 있도록 전부에게 요청을 드렸고요. 자율적으로 질문을 하시고 저희 회사의 운영진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단 여러분들께서 동시에 말씀을 하시면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다른 분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잠시 기다려 주셨다가 이어서 질서 있게 좀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켜진 분들이 이제 3분 정도 보이시는데요. 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한국해양기술하고 어떤 분야를 구체적으로 파트너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마이크 음소거 확인해 주십시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네, 마이크가 잠시 꺼져서 지금 다시 켜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한 질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사업 분야 설명하실 때 한국해양기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리 측으로 해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 부분은 이제 좀 회사 대 회사 간의 어떤 관계를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 조금의 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당장 현재 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현재 한국해양기술하고, 좀 형제회사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같이 합류해서 지금 그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공통 분모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해외 비즈니스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술의 모체가 되는 그 한국에서 탄소배출권 사업을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 이런 성과들이 좀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한국해양기술을 만나게 되었고요. 한국해양기술은 이제 업력이 한 30년 오래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의 어떤 대표적인 해양 기술을 엔지니어링부터 우리가 이제 풍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전력선을 바다에 매설을 하게 됩니다. 지상에서도 매설을 하는데 그 전력선을 또 전문적으로 또 매설을 해왔고 또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그 기술의 깊이가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저기 데이터 어떤 마이닝 같은 어떤 코인 그런 관련된 거는 없는 것 같네요. 오케이. 그래서 다른 거로 그냥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즈니스 하고 있는 이 플랫폼에 대해서 영업을 해가지고 국가나 어느 단체에서 이 플랫폼을 채택을 해야 뭔가 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 베트남 거기 말고 구체적으로 이 플랫폼이 셀링이 될 수 있는 비전은 안 보여주신 것 같아가지고요. 그 질문을 조금 쉽게 좀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지금 비즈니스 추구하고 있는 플랫폼을 어디서든지 채택을 해야 이 비즈니스가 계속 진행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영리 추구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베트남 말고는 거기는 그냥 아마 테스트 하는 거로 이해가 되는데 혹시 구체적인 더 비전 있는 사업 분야나 어떤 비즈니스가 이루어져 있는 곳이 있는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그 부분에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탄소 감축 증명 플랫폼을 이제 확장을 많이 해야, 우리가 이제 그 생태계도 건전해지고 건강해지고 가치도 올라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이제 좀 다른 계획을 좀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현재 사실 뭐 베트남이 가장 좀 뜨겁게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국가인 것만은 분명하고요. 거기에 이제 뭐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그 리젠 전기 오토바이의 이제 공급 사업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현재는 이제 글로벌 브랜드인 그 람보르기니 모델에다가 이제 우리 부품을 접목을 해서 이제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좀 정황으로 봤을 때 베트남에서 지금 람보르기니 전기 오토바이가 사전 그 판매 예약이 돼 있는 게 한 12,000대 정도로 저희들이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3,000대가 이제 전기 오토바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모터 컨트롤러 리젠 기술, 이제 탄소 그 배척하는 단말기가 장착되는 그런 부분에 1차적으로 한 3,000대 정도를 이제 양산을 진행하는 부분을 이제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0대가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저희들의 이제 그 탄소 감축 그 유저들이 이제 3,000개가 생기는 거고요.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큰 확장성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제 개발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숙박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이제 숙박과 관련된 이런 거는 이제 호텔스닷컴이나 에어비앤비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숙박 플랫폼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개발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제가 해외에 가서 이제 호텔에 뭐 2박 3일 숙박을 끊고 들어갔는데 들어간 첫날 뭐 새벽 4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시트가 지저분하지 않고 그냥 깨끗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 시트를 빨지 않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세탁을.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앱상에서 이 고객이 좋은 행동을 한 거죠. 시트를 빨지 않는 것을 선택을 해서 호텔하고 이것이 이제 검증이 되면은 이 시트를 빠는 데 들어가는 전기세나 수도세가 우리나라 호텔 기준으로 한 15,000원 정도가 지불이 되고 네, 있습니다. 대표님, 죄송한데 네, 아까 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굳이 예, 더 설명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질문을 드리자면, 혹시 헷갈려서 그러는데, 코인이 탄소 배출권은 아닌 거죠? 그럼요. 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탄소 배출권이라고 유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들어오는 탄소 데이터들이, 사전에 유엔에다가 보고를 해서, 뭐, 베트남 BRT 사업이나 라오스의 툭툭이를 교체하는 사업이나 인도네시아의 어떤 그 고잭이나 그랩의 기존에 타고 있는 오토바이를 전략적으로 몇 대씩 전기로 바꿔나가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유엔에다가 보고를 하고 사업 인정을 받고 그 데이터가 검증이 된 것들은 실질적인 탄소 배출권하고 패깅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 유의미한 탄소 데이터, 알겠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데이터가 예, 블록체인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되겠고요. 예, 확장성을 알겠습니다. 위해서 확장성을 위해서 이제 포인트 개념으로 우리가 뭐 에어드랍을 하거나 또 대중교통 수단을 선택해서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유엔의 검증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배출권하고는 좀 별개 개념의 보상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좀 더 여쭤볼게요. 네, 4월 30날 해외 거래소 상장이 되어지면 네. 그 해외 거래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거래할 수가 있나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변호님 심도 있는 질문 감사드립니다. 혹시 다른 분들께서도 질문하실 내용이나 의견 전달하실 것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혹시 마이크 사용이 다른 분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네, 그러면 아까 저기 배너님, 데이터에서 영리 추구하는 거를 답변을 주셨는데 솔직히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데이터에서 지금 현재 어렵다고 하지만 활성화돼서 무슨 이익 추구가 확장이 되면 많은 이익을 본다고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리 추구를 하는지를 좀 한 번 더 설명을 요청드려도 될까요? 저희 회사의 이제 그 수익 모델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100%그 블록체인 그 소프트웨어 분야만 그 운용하는 회사면은 코인의 어떤 그 상승이나 하락 이 생태계만 돌아가면은 여러분들이 여기는 뭐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이 바로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 DNA 자체가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그 기술이 기반이 돼야지만 이 생태계가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기술들을 이제 좀 부단히 준비를 했고 그 탄소를 줄인 기술들이 프로젝트성도 있고 또 작은 그 용품 부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모터, 컨트롤러, 에너지 회수하는 그 소프트웨어 기술 이런 것들이 뭐 현재 좀 협의되고 있는 람보르기니나 또 장기적으로는 뭐 혼다나 이런 쪽에도 저희들이 납품 목표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 쪽에 이제 납품이 됐을 때 그 기업의 이제 판매 수익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네, 대표님, 그래서 주 수익은 그 기술이 성공을 하고 네, 거기에서 되어지는 부품이라든가 네, 소프트웨어라든가 그런 네. 것들이 주 그 이익 모델이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이제 그 기술 회사의 수익은 그게 이제 기반이 돼서 돌아가고요. 데이터 및 블록체인은 뭔가 하면은 그런 많은 어떤 기술 회사나 핵심 기술이 융합이 돼가지고 그 사업이 돌아갈 때 탄소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한 그 유엔의 인정을 받을 수 있던 없던 또 생태계에서 인정을 해주던 그 탄소 데이터들이 수익이 서로 조건에 의해서 뭐 전체 탄소 데이터 수익의 30%, 이 프로젝트는 이거는 100%, 이거는 50%. 이 이제 온라인 상에서 우리가 이제 잡아오는 빅데이터는 전부 블록체인의 수익이 됩니다. 그런 유의미한 데이터가 많이 들어와야 그 시장에서 이제 화폐 가치도 올라가고 또 선순환 구조로 계속 그대로 유의미한 데이터가 뭔가 자산화가 돼가지고 돌아가거나 소각 개념으로 전환이 되거나 이런 개념으로 성장을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래서 좀 약간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가지고 그 탄소 배출을 줄였다고 했을 때 예, 그 줄인 부분을 데이터화하고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현물 자산으로 가치가 평가가 되는지가 그게 좀 예. 계속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이 탄소 배출권 이 제도를 좀 그 조금 이제 좀 어렵더라도 공부를 좀 하시면은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탄소를 줄여서 만들어지는 돈은 우리 회사가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또 국가가 찍어낼 수도 없습니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그거는 전 세계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196개 국가가 UNFCCC라고 하는 협약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검증된 방법을 등록을 해서 그 방법대로 탄소를 줄이면은 1톤 기준의 그 정한 그 가격만큼을 계좌로 쏘아줍니다. 계좌로. 어디서요? 누가 그 저기 가치를 평가해서 어디서 재원을 만들어서 그걸 만들어주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재원은 좋은 이런 부품 기술들은 이제 수요처가 당연히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이제 전기 오토바이를 제조하는 브랜드들은 부품이 필요하니까 사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행하는 그 BRT 버스나 이제 택시를 전환하는 거나 이런 기술들은 좀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탄소를 감축하는 부분에 쓰여질 수 있는 좋은 자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천 송도에 기후금융이 있습니다. GCF라고 하는 기후기술기구가 이제 금융을 갖고 있고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이런 개발도상국의 탄소 저감 기술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펀드나 기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일반인들은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활용을 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은 전부 이제 그런 어떤 자금을 아주 공익적이고 안전한 자금들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네, 배너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정 기자님을 포함해서 다른 분들께서 혹시 지금 마이크를 켜시고 질문하실 분들 대기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제가 자료진이 질문 좀 있으십니까?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영철 회장님 저희가 이제 메인넷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메인넷을 개발을 해준 그 회사에서 지금 완성 단계들은 저는 구체적으로는 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 정말 이게 상장을 해서 그 회사도 개발을 해준 어떤 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갖고 시간과 또 돈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정작 그 회사에서 어떤 이제 뭐 데이터과의 어떤 기술적인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된 건지, 뭐 저도 본의 아니게 뭐 또 다른 안 좋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이렇게 이제 상장이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미루어지고 하는 어떤 그런 문제, 어떤 이 메인넷에 대한 문제나 기술 개발에 대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좀 지연되고 또는 원활하게 되지 않는가. 이제 말이 좀 장황한데요. 한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데이터 기술회사고 가장 중요한 게 상장을 시켜주는 거래소 또는 그런 또 좀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회사의 발전이나 기대 이익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 지금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은 이 시초가에 내던지려고 지금 기다리고 지금 참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영철 회장님 말씀에 의하면 앞으로 나중을 위해서 너희가 좀 참아라, 이렇게 지금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정말 저희 유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희망을 가졌을 때, 회사가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여력을 가지려면 속된 표현으로 ICO가 좀 성공적으로 돼서 많은 사람들이 좀 투자를 해서 초기에 우리가 팔려고 지친 사람들은 좀 어느 정도 수고를 해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 프로비트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런 부분이 좀 실망스러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논점이 좀 흐려졌는데, 그런 기술,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 회사와 지금 데이터과 관계, 그리고 상장에 대한 그런 부분이 지연되는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네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이제 속속들이 뭐 기업 대 기업 간에 뭐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고 또 거래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을 뭐 면면히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전자에 표현한 대로 메인넷에 대한 이제 최초에 이제 저희들이 그 탄소 감축 증명에 대한 이제 특허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안한 거는 그 거래소에 탄소 배출권 마켓을 좀 만드는 게 공익적으로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작년부터 국내에 지금 원화마켓에 있는 거래소뿐만 아니라 뭔가 좀 연결이 되는, 인연이 되는 거래소의 어떤 오너나 관계자를 만날 때마다 비트마켓, 이드마켓, 테드마켓이 있는데, 그게 좀 탄소 배출권 마켓을 만들고 많은 이런 탄소 저감 기술들이 그 마켓에 검증을 해서 상장을 하면은 유엔에서 탄소 배출권을 블록체인으로 관리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기술이 그 마켓에 모일 거고, 그 거래소에 거래를 하는 유저들도 좋은 어떤 기술에 어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런 어떤 그 탄소 마켓에 대한 부분을 특허 출원을 하고 거래소에다가 이제 그런 제안을 해서 PT를 해보니까 상당히 좋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그런 의지도 보였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ISMS를 통과한 거래소 중에 하나가 그 부분에 대한 탄소 마켓을 만들 의지도 표명을 하고, 또 저희 기술에 대해서
본인들이 개발한 그 플랫폼에 많은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 탄소 배출권만 빠져 있다. 그래서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니까 융합을 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제안이 들어와서 최초에는 그 기술을 기부를 받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탄소 거래소에 대한 플랫폼을 특허나 이런 부분들을 필요하면 제공을 해주고, 물론 이제 데이터는 거기에서 탄소 마켓이 이루어지면은 기축의 역할을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였는데,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탄소 배출권이 1톤이 데이터 왕코인이 패깅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축으로 갈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대장주 역할을 할 수는 있겠다. 그러면은 그 탄소 배출권 마켓은 탄소 배출권이 기축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양보를 하고 이제 좀 제한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이제 그 관계된 회사가 이제 저희들하고 이제 협의를 할 때 미국에 있는 이제 블록체인 개발 회사를 이제 자회사로 보유를 하고 있으니 거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백서에 의한 PCR 블록체인 메인넷을 개발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좋은 인연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6월 달부터 계속 개발을 해왔었습니다. 처음에는 플랫폼을 이제 그 속도나 이런 데이터 처리 때문에 이제 리플 기반으로 이제 개발을 하는 부분을 계속 이제 협의를 하고 또 우리가 개념도 정리를 해드렸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 이제 물론 다양한 어떤 그 메인넷들을 검토를 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작년 11월 달에 이제 최종적으로 좀 마무리 단계에서 협의를 할 때 좀 리플이 좀 우리 탄소 데이터하고 그 블록체인 어떤 서버하고 또 호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성이 대두가 돼서 기본적인 어떤 바탕 솔루션을 좀 변환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한 게 이제 ERC20의 어떤 사이드 체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어디 부분을 이제 검토를 했는지는 아직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돼서 코인 발행해가지고 토큰 전송하는 부분까지는 테스트가 완료가 됐다. 그래서 우리 데이터 서버에 있는 패스워드,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있는 관리자 모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개발 쪽에다 제공을 해주면은 본인들이 개발한 그 뭐 디앱 개념이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묶어서 양쪽 서버들이 이제 호환이 돼가지고 코인이 생성되는 구조까지 테스트를 마치고 기술을 넘겨주겠다. 이런 이제 단계까지 와서 아직 최종적으로 기술을 넘겨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좀 늦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작년 11월 달부터 이안을 좀 준비를 했죠. 이제 나름대로 한쪽만 계속 바라보고 가다가 그게 잘못되면은 또 새로운 어떤 또 시간이 필요하고 비용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나름대로 이제 우리 탄소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에 있는 또 한국하고 연결된 블록체인 엔지니어들을 한 10팀 정도 상담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얻은 그 최종적인 결론이 저희들이 이제 NFT를 호환을 하고 뒤에 어떤 메인넷을 끼우는 거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그거는 우리가 총알만 제대로 만들면은 그 지갑은 사실라도 우리가 연동시켜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앞을 좀 다지는 데 더 집중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1안, 2안, 3안을 다 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 오리지널 그 메인넷이 개발 회사에서 좀 바로 연동하기가 어려운 부분으로 이제 받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2안, 기존에 검증되고 코인 수수료가 이제 거의 제로 베이스인 기존의 메인넷을 사이드 체인으로 가져와서 저희들이 연동하는 부분을 우선 스타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100% 어떤 메인넷이 완성되는 대로 다시 포크를 하는 이런 개념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질문 좀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뭐 회장님 브리핑 내용들 뭐 너무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약간 이런 어떤 기술 개발이라든지 협력, 그 다음에 코인 상장에 대해서 이제 기업 대 기업으로 이제 얘기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다 오픈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하면 작년부터 탄소 마켓을
그 만들겠다라고 협약을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잘 진행됐던 그 기업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지금 투자자 중에. 근데 그게 지금 유효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저는 유효하다고 보고요. 네. 이제 다만 이제 그 탄소 마켓을 만드는 거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거래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러면 그 제가 부분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네,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기업 대 기업이고 이게 보안 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투자자들끼리 이게 뭐 이미 알고 있는 사람끼리는 이 내용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해당되는 회사에서도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데이터에 관련된 사람들 혹은 뭐 한번 거쳐진 사람들한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거는 어찌됐든 이거는 어느 정도는 윤리적인 문제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데이터 회사에서 핵심 관계자들이 그 회사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데이터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것들을 진행을 하고 변동 사항이 있었을 때 그걸 다 오픈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걸 가지고 믿음을 얻어서 코인을 사게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회장님께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조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데이터함을 알 지는 1년이 넘었는데 예전에 이제 예전 미더비나 그런 목포에서 했었던 그런 행사 때 보면 굉장히 사업 파트너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사업이라는 게 하다 보면 뭐 노선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데이탐 같은 경우는 결국은 아까 저기 회장님의 그런 비전에서도 결국은 다른 플랫폼 회사라든지 세계 유수한 회사들하고 협업이 가능한데 일단 저는 사업 초기에 굉장히 뭔가 그 회사들이 데이탐에 대한 메리트를 느껴서 분명 협업을 하려고 진행을 하다가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겪어야 될 그 아마 문제점이라고 하면 그게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해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들이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기존에 그런 설명을 듣고 투자를 했던 사람들도 믿음을 더 가질 것이고 그게 있어야지 새로운 투자자들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세계 탑 10이 되겠다? 이 얘기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지금은. 그래서 네, 뭐 회장님께서 현명하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그 투자자들에게 소통하시면서 조금 사업을 진행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유, 이제 뭐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우선 먼저 말씀하신 그런 이제 탄소 마켓에 대한 부분은 뭐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데이터미 뭔가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 독자적인 독립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협의된 거래소 외에도 부단히 국내 해외소를 거래소를 상대로 또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CCC의 그 기후체인 연합에 가입돼 있는 그 100개가 넘는 그 회원사들 중에 탄소 배출권 거래소를 블록체인으로 개발하고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7, 8개 지금 팀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꼭 지금 현재 그 거래소 마켓 외에도 블록체인 기반의 이제 탄소 마켓은 하시라도 좀 열려 있는 시장이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기업 대 기업 간에서 뭔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는 부분은 제가 좀 진중하게 판단을 해서 또 우리한테 좀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회사의 어떤 그 파트너십하고 융합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뭐 가장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회사가 뭔가 그 포장을 하거나 뭔가 또 기획을 하기 위해서 파트너를 유입한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융합에 나가는데 탄소를 줄이는데 필요한 기술들을 계속 발굴을 하다 보니까 초기 단계에서 뭔가 또 MOU가 쓰고 협약서가 만들어졌는데 그 기술의 어떤 투자 가치가 없어졌거나 또 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지금 협업이 끊어진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지금 이제 회사의 좀 팀, 또 블록체인 엔지니어도 좀 영입을 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로 나가는 데 있어서
인적 자원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4월, 5월 또 6월 달까지는 회사의 어떤 인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좀 세진하는데 좀 중점을 좀 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좋은 관계가 맺어졌는데 홈페이지 상이나 이런 쪽에 아직 파트너를 안 올린 또 내용들이 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인지도 있고 또 여러분들한테 뭔가 좀 뭔가 협업 부분이 어떤 공론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협업하는 파트너들이 정말 그 데이터의 신뢰성을 줄 수 있는 그런 파트너, 또 우리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파트너로 제가 좀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현재 지금 오후 9시 30분이 이제 되어 갑니다. 예상했던 시간보다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상 소요가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제가 약 30초 정도 시간을 드려보고요. 질문하시는 분이 없다면 이것으로 일단은 온라인 미답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혹시 질문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이제 아까 저 회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나라 현재 ISMS 인증받은 곳이 있는데 지금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소 배출권 코너가 생기면 BCC 마켓, 이더리움 마켓처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입출금 되는 거래소가 지금 한 5-6군데밖에는 없거든요, 정확하게.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래소가 아니면 탄소 마켓을 생겨도 저희 유저들 같은 경우에 워낙 입출금이 가능한 데를 선택을 그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궁금하고요. 이제 아까도 이제 ERC 기반에서 이제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어쨌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기술 코인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좀 전에 회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리플 코인을 말씀하셨거든요. 리플은 어쨌든 가격이나 수수료나 모든 게 저렴한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망으로 현재 쓰여지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워낙 마켓이 입출금이 가능한 건지 그 부분을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통상 이제 그 거래소 마켓이 보면은 이제 우리가 희망하고 있는 원화 마켓이 있고 또 원화 마켓 ASMS를 통과를 했지만은 은행하고 이제 뭔가 연동이 안 돼서 네, 이제 코인만 가지고 이제 거래해야 되는 이제 거래소가 있습니다. 물론 뭐 다 거래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좀 불편하고 네, 또 거래소가 이제 원화가 편하다 보니까 이게 유저들이 많이 몰려 있는 그런 이제 호불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 배출권 마켓은 오늘 당장 뭔가 이루어져서 데이터미 대박 나는 그런 솔루션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거래소들이 뭔가 인지도 있는 거래소가 그런 것들이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정부에서나 이런 기관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마켓이 하나 생겨나면서 요즘 뭐 NFT나 또 메타 관련해서 이러한 또 뭐 덱스 거래소나 이런 것들이 생기듯이 탄소 배출권 마켓도 뭔가 이제 바람이 불면은 또 폭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거고요. 당연히 기존 유저분들이 편리하게 거래하고 또 많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원화 마켓에 최종적으로 진입하는 게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예. 또 한국에서 가장 핫한 업비트에 상장을 하는 것도 궁극적인 목표고 홍콩에 있는 바이낸스의 글로벌 1위 거래소에 올리는 것도 회사의 또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 혼신의 힘을 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해주신 질문 그리고 토론을 마지막으로 이제 미덕 행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